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오리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오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붕어님 안녕하세요. 고전 게임을 알게 되고 고민 사연도 같이 풀어나가시는 것 보고 한번 사연 보내봅니다. 닉네임이나 이름은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연이 신세 한탄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월 13일부로 이혼남이 되었습니다. 중개소 통하여 국제결혼 배우자를 만나 8년을 지내왔습니다. 아이는 한 명의 아이를 두었고요. 이혼하게 된 계기가 제가 작년 3월에 당뇨 판정이 나와 당뇨약을 먹으며 진행하는데 부작용이 너무 심하여 약을 먹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심한 설사에 속쓰림에 일하기가 힘들 정도로 설사가 오고 일하면서 설사 때문에 화장실도 못 가서 설사한 적도 다반사입니다. 그리하여 약을 중단하고 돈 버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때 배우자는 일한다며 지방에 내려가 저와 떨어져 지냈습니다. 배우자는 일하겠다며 아이를 중국에 장모님 댁에 보내고 싶다고 하여 저는 반대하여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알아보고 그렇게도 가능하다고 하였지만 제 의견을 묵살한 채 중국에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 아이는 4살, 현재 7살입니다. 현재 아이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고 중국어만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10월 달에 당뇨 수치가 극에 달하여 합병증 의심되는 증상이 발별하고 병원을 가니 원인을 모르겠다며 당뇨 합병증 정밀 검사하라고 큰 병원 가라고 그러더군요. 그때 당뇨 합병증에 대하여 알아보니 심할 경우는 당뇨성 말초신경 증후군, 망막증 등등 여러 가지더군요. 솔직히 저는 많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배우자한테 부탁하여 같이 보내며 당뇨 조절하고 싶다고 여기 근처에서 일자리를 구하면 안 되겠냐고 하니 생활비를 달라고 하더군요. 상황 설명하고 일하면 최대한 주겠다고 설득하였지만 싫다고 지방 내려가 일하겠다고 하더군요. 그 상황에 배신감에 원망감에 제가 저질러 버렸습니다. 이혼하자고. 이혼하고 가라고 그랬더니 속전속결로 법원 가고 합의 이혼 진행하고 숙려기간 3개월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설득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여러 방법으로 대화해 보았습니다. 결국 돌아온 답변은 법정 기일까지 기다리라는 답변뿐. 결국에는 이혼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아이 보낼 때부터 생각해왔던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서 만난 친구도 이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친구와 같이 이혼 진행하는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현재 저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빚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8년간 지내오면서 빚 절반 갚고 생활집 생활하기 위한 벌이 열심히 해왔는데 문제는 8년 동안 모인 돈이 없다는 겁니다. 당장에 빚 갚이며 돈 나올 거 생각하고 처리하고 저에겐 여유란 것이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이야기해보니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빚이 있다고 하니 나는 모릅니다를 싫어하더군요. 아버지 밑에서 15년을 월급 한 푼 못 받고 생활하며 기술을 익히고 혼자서 운영해 나갈 수 있게 되었더니 정작 사업자로 빚만 물려주셨습니다. 경기는 불경기에 일도 없고 다른 일을 하자니 빚이 물려있어 손을 놓고 다른 작업을 구하기에는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혼자서 살아가야 하는데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나이 43세 다른 직장 구하며 새로 시작하기에 두려움부터 앞서갑니다. 사업자를 폐업 신고하기에는 빚 때문에 압류가 들어올 것이고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에 현재 많이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파산 회생도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파산조차도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매출 장부도 있어야 하고 제가 지금 갚은 능력이 안 된다는 증거도 모아야 하고 결론은 파산, 회생, 전문업체에 가보았더니 안 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 집도 정리해야 되고요. 집은 신혼부부 LH 전세 임대주택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소송도 생각해보았지만 그것도 돈이 들어가고 아이는 중국에 있어 아이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의문이 들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 걱정부터 들어 사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들은 오래 지난 일이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유튜브 대박 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와, 이제 여러 가지도 힘드네, 사연이. 이혼에다가, 당뇨에다가, 빚까지. 와, 이거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네요. 그동안 제가 어지간한 힘든 건 다 해봤잖아요, 사연. 거의 손가락에 드는 사연 같습니다. 제가 보면, 제 방송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거든요. 부모형 사연 보면 우울증 걸릴 것 같다고. 왜냐면 그만큼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 적당히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좀
굉장히 삶의 타성에 너무 젖어서 힘들어서 도저히 해결 못할 것 같은 그런 사연도 온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중국에 계신 여자분은 다 이런 건가 생각이 드는데 다른 외국 여성보다 이 중국 여성들이 좀 이기적인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국제결혼 중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게 한국 남자하고 중국 여자하고 결혼한 게 이혼율이 제일 높답니다. 중국 여자라고 하는 거 봤을 땐 조선적이네요. 뭔가 결혼을 하겠다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내가 봤을 때는 국적을 얻어서 한국에서 돈을 벌려고 들어온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냥 결혼하겠다는 마인드보다는 나는 한국 땅 와가지고 국적 얻어서 일하고 싶다. 이것도 내가 봤을 때 나중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한족이나 조선족이랑 똑같죠, 뭐. 중국에서 뭐, 왔다 갔다 했으니까. 아유. 그럼 병세는 어떻습니까, 병세는? 야, 진짜 어떻게 된 게, 가까이 사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까이 사람이 더 무섭다니까? 모르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봐봐. 이 사연도, 가까이 있는 가족이 더 무섭잖아요, 가까이 있는 가족이. 참나. 자식한테 빚을 떠넘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한테 사업 물려주겠다고 일 다 돈 안 주고 시키고 무보수로 일 시키고 거기다가 빚까지 떠넘겨서 나몰라라는 가족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가족입니까, 이게? 아무튼 뭐 이혼은 끝났으니까 됐고 일단 중요한 게 저 빚하고 이제 당뇨인데 아니 근데 제가 좀 어이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아니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빚이 많다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이거는 사실 사연자분이 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죄송합니다. 같이 살면서 빚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하면서 아버지의 어떤 재무제표나 그 부채 상황은 내가 충분히 캐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시키는 것만 너무 일만 하신 것 같아. 그리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자식이 이제 아버지 물려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15년 동안 무보수 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 안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기 보면 너무 사연자분이 순진하신 것 같아. 너무 보니까 이분이 순진하신 것 같아, 느낌이. 보통 남자 같으면 이런 결혼 안 하거든요. 이런 사람하고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이분도 보면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신 것 같아. 그냥 일만 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사연에 보면 이런 거 나오거든요. 15년에 월급 한 푼을 못 받고 생활. 이거 누가 합니까, 이거를? 아니, 이렇게 누가 합니까, 이렇게? 그것도 자기 자식한테, 친자식한테 누가 이렇게 일을 시킵니까? 돈 줘가면서 일해야죠. 기술 배우는 것도 돈 줘가면서 하는 겁니다. 뭐 그리 대단한 기술이라고. 막상 배워봐서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그게 돈이 되는 기술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겁니다. 이런 거 따져봤어야죠, 사연자분. 아니, 이걸 15년 동안 안 받고 일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아니, 당장 3개월만 돈 안 주고, 돈 안 주고 일 시켜도, 나 같으면 때려칩니다. 안 그래요? 아니, 정상적으로 일하는데, 아니, 신고하면 되지, 노동청에다가. 일을 하는데 돈 안 준다고. 안 그래요? 아니, 여기서 부모 자식 사이가 뭐 있습니까? 회사에 들어왔으면 사장이랑 종업원이잖아. 그러니까 좀, 사연자분이 힘든 건 맞는데, 좀, 아니 이야기를 해봤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바로 그러니까 안 된다 싶으면 빨리 때려치고 나왔어야죠 이런 거는. 딱 보고 우리 아버지지만 참 너무한다. 이분 밑에서 있으면 나 그냥 노예로 평생 있겠다. 이제 보면 아니 참 깨깽님 아니 잘 들으세요. 님 너무 순진한 것 같아. 사연자분 죄송한데 너무 의심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보면 그런 거야. 국제결혼도 그렇고 지금 이 사례도 그렇고 의심을 너무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 배울 때 몇 달 일할 때 뭔가 돈 안 주고 일 시킨다. 아, 붙잡아도 때려치워야지. 아니, 붙잡으면 뭐 가만히 있습니까? 두 번 다시 아버지 집에서 일 안 합니다. 그냥 제 자식 없는데 쉬세요, 그냥. 누가 있다고 일 시킵니까? 자식에다 노예를 붙였는데 저는 이렇게 못합니다. 이분이 보니까 정이 약한 분이야, 정이 약한 분. 정이 굉장히 약한 분이 사연자 한번 잘 들으세요. 정 때문에 이렇게 해요, 정 때문에. 저런 거 바라줄 분은 웬만한 분들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한 달에 돈 안 주잖아요. 왜 돈 안 줍니까? 최저시급이라 돈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일이 뭐 쉬운 것도 아니고. 돈 안 줄 것 같아서 미쳤다고 여기서 일합니까? 저 안 할래요. 그냥 외국인을 쓰든지 다른 사람 고용하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전 안 합니다. 도망도 가면서 잡혀왔다고요? 아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이걸 왜 잡습니까? 아니, 그럼 신고해야죠. 신고해야죠. 이런 걸 가만히 참고 있습니까? 이런 거 신고해야죠. 강하게 나가셔야 돼, 강하게. 아예 그냥 안 볼 생각으로 강하게 나가셔야 된다니까? 이걸 그냥, 그러니까 그동안 아버지나 유머안으로 그냥 다, 그러니까 님이 이런 거 있잖아. 법적으로 해가지고 아예 뭐 철천지 원수가 된다거나, 천년을 끊는다는 생각으로 갔어야 돼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버지가 보통 분 아닌 것 같아요. 좀 정상 아닌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누가 자식한테 저렇게 합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정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이미 선을 넘어가 버렸잖아요. 이래서 내가 개족 상대를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개족 상대를, 친족 상대를. 아, 그럼 나 이거 어떡하라는 거지, 내가 보고. 아, 이게 사연 근데 답이 없어, 이게. 아니, 이거를, 아니, 뭐야, 진짜. 나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사연이. 이런 분이 있나, 나는. 솔직히 좀,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 솔직히 저는 뭐 이렇다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아니, 뭐 이제 얘기를 하면 내가 뭐, 방법론이 생기는데, 뭐 다 막혀버리니까 뭐, 일단, 뭐, 그냥, 중국으로 그냥 자식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없다 생각하시고요. 없다고 생각하시고. 일단 건강 챙겨야 됩니다, 건강. 그 빚은 얼마나 남아있는 거예요, 빚은? 근데 보통은 이 상태까지 가면 자식하고 싸워서 더 이상 이제 아버지하고 나하고 그냥 원수가 된다거나, 진짜, 찾아오면 진짜, 자시고 나발이고 없이 그냥 다 한다고, 이렇게 해야 끝내거든요. 아버지 힘이 세시나? 참, 정상적인 분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이걸 다 갚는 것도 참. 아,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잠깐만, 죄송한데, 이분 사연자분 죄송한데,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게? 저거를 아버지 밑에서 거의, 뭐, 아버지 밑에서 거의 노예처럼, 솔직히 내가 봤을 때 노예입니다, 거의. 지금까지. 이거 진짜 다큐멘터리 같은데 제보가 들어야 될 정도입니다, 이거는. 제 방송으로 오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하기 Y에 나와야 되는 정도입니다, 이거는 진짜. 15년이 아니라 20년 넘었습니다, 여러분. 거의 20년 넘었어.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계속 이렇게 일을 하신 것 같아. 그러면 43살이니까 23년이에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무보수를 일시키고, 사업 물려받아 계속 했으니까, 그때도 거의 뭐 자기 돈은 없이,
그러니까 빚값 다 들어갔으니까. 이건 솔직히 저한테 찾아오면 되는 사연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그겁니다. 이미 이혼 절차 밟았으니까 가족들은 잊으시고요. 그 사람들 그냥 나무로 생각하시고 건강 지키세요. 건강. 네, 건강 무조건 지키세요. 당뇨병. 당뇨병은 사실 완치가 안 되는 거죠. 완치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는 맞으셔야 될 겁니다. 음식 조절하시고요. 포도당 주사는 계속 맞으셔야 될 겁니다. 그거는 빼먹지 마시고 다 하시고요. 그리고 이미 본인이 법조 처절 다 밟았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남은 빚 갚으세요. 이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한테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족도 가족다워야 가족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가족이라 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가족도 있잖아요. 가족같이 행동 안 하면 끊어도 됩니다. 천륜 같은 끊어도 돼요. 우리나라에서 뭐 천륜 끊으면 뭔가 이제 불효자식이라 하는데 부모님이 자식한테 부모다운 모습 안 보여주고 막 나가면 자식도 그냥 자식 아닙니다. 그래서 약 처방 받으시고요. 어떻게 해서든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붕어 형님 질문 사연 물결표 감사합니다. 용환이 감사합니다. 제가 죄송한데 그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이 사연은. 뭐 본인이 법적 절차를 다 밟았는데 제가 봤을 때 건강 생각해야 됩니다. 님이 가장 중요한 건 돈, 빚 갚는 거,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건강 생각해야 됩니다. 건강. 건강 상당히 안 좋아요. 차라리 건강이라도 몸이라도 좀 제대로 좀 관리하세요. 몸이라도. 그리고 여러분한테 감히 얘기하지만 부모님 밑에서 일할 때 부모님이 제대로 법적으로 있잖아요. 급여적인 부분이나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이제 법적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딱 보고 계산,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빠지잖아요. 저분은 나이가 있어가지고 좀 느리신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이제 법 다 알잖아요. 근로기준법, 노동법 이제 주 몇 시간 일하고 체여시급 얼마나 받고 그리고 수습기가 얼마나 적용돼 이거 다 안단 말이에요. 저분은 아마 그거 몰랐던 것 같아. 한 달 일해봐가지고 돈 계산해보면 딱 나오잖아요. 아무리 내가 처음 배우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몇 시간 일했고 체여시급 다 이제 계산해서 이만큼 안 주네? 왜 안 주는 겁니까? 따져보고. 제가 안 통하잖아. 저 안 할게요. 나와야 돼. 그러니까 본인도 솔직히 우리니 아무리 본인 사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런 거 조기에 끊었어야 돼요. 도망가면 더 도망가든가 아니 못 쫓아도록 하든가 아니면 진짜 강압적으로 못 끌고 가게 하든가. 제가 봤을 때는 그 본인 그 아버지로서의 능력을 상실하신 분 같아. 그러니까 사업자가 제 힘으로 돼 있다는 건 깨깽이 잘 들으세요. 님이 뭔가 명의에 작성을 했으니까 된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저분도 좀 답답한 게 아니 사업자 명의라는 게 내가 뭐 도장이나 내가 사인 안 하잖아. 그러면 그거 불법이 되는 거야. 잘 들으세요. 사업자 명의로는 내 도장 있다고 해서 그 도장 만들어 갖다 그러면 사무소 위조입니다. 그 명의 그거 이제 법적 효력이 안 생겨요. 만약에 내가 적은 게 아닌데 내가 사업자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내 명의, 내 도장이나 내 서명을 내 마음대로 갖다 썼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그거 잡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사무소 위조 동행사죄입니다. 한번 생각해봐. 내가 사업자가 왜 내 이름으로 올라가는지.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좀 답답한 소리 하시네. 모두 봐, 생각해. 모든 소년 내가 작성하고 내가 도장을 찍는 게 원칙입니다. 안 그래요? 법적 대리인이 아닌 이상은 내가 다 해야 돼. 근데 내가 안 했는데 이미 올라가 있다. 그러면 위조한 거 아닙니까? 내 명의를. 도용했잖아요. 범죄입니다. 이건 가족 일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본인이 잘못된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파산했으면 나오셔야지. 나 안 한다고 했어야죠.
안 한다고 했어야죠. 저분도 또 답답한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안타깝긴 하지만. 저분도 이제 법조 지식이나 기본적인 어떤 지식이 좀 무지하신 거예요. 무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명의라는 걸 함부로 넘겨주면 안 됩니다. 봐봐, 이런 서민들이 법적 지식에 무지하다니까, 여러분. 무지해서 이렇게 자기 발등을 찍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적인 생활법률 알아야 된다고. 나중에 된다 하더라도 사업상이 안 좋은데 왜 그 명의를 물려받으려고 그래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빼고 나왔어야지. 일단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든 안 됐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저분 책임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사연이 안타깝고 억울하긴 하지만 저분이 중간중간에 좀 실수를 하신 부분도 엄연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있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족 밑에서 일하는 것도 제대로 법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건지 일하는 것 중에 내 명의를 함부로 쓰는 거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근거도 없는 거 함부로 설명해주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 잘 따져보고 해야 됩니다. 제대로 안 지켜지면 가족끼리 일 안 해도 됩니다. 가족다워야 가족이죠. 그리고 건강을 한번 망가지면 그 이상 올라오기 힘들어요. 오리님, 님한테 가장 중요한 건강입니다. 건강. 일 때문에 건강 놓치지 마세요. 니 한번 쓰러지면 끝입니다. 그때는. 이 몸 상태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번 우려가 되는 게 이분 좀 고집도 세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좀 항소고집인 것 같다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이분이 보면 설사도 심하고 부작용이 심했다는 건 당뇨 수치가 굉장히 높고 부작용이 심하다는 건데 그건 관리 더 잘해야 돼요. 빚도 빚이지만 건강이 있어야 이것도 갚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그래야 뭐 빚을 갚든가 10년, 20년 일하든가 하죠. 본인이 다치거나 일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건강관리에 누구보다 신경 써야 됩니다. 먹는 것도 가리셔야 됩니다. 먹는 것도 많이 가리셔야 돼요. 많은 부분 신경 써야 됩니다. 당 수치 검사하는 그 테스트기 있죠. 예, 피 검사하는 거 있습니다. 그걸로 매일같이 테스트 하셔야 됩니다. 귀찮아도. 보통 당뇨병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 이제 여러분 헌혈할 때 왜 피 검사하는 거 있죠. 저런 분들은 과일도 먹으면 안 될걸요, 아마. 과일에 당 들어가 있잖아. 네, 건강 챙기시고 일하세요. 빚 갚는 것보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내가 이 분야에서 10년이고 20년 일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이런 사례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제부터라도 훌훌 털고 뭐 지나간 거니까 잊으시고요. 본인 인생을 위해서 좀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억울한 일 당하지 마시고요. 제가 중간에 쓴소리 죄송합니다. 근데 좀 답답한 분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